Let's go! 첫 질문이 조금 웃기긴 한데 첫 질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돼지라고 놀리는데요, 참기에는 자존심이 상하고요, 화내면 속 좁은 애 취급당할 것 같아요. 어떡하죠? 이러는데, 나는 지금 내 모습이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지금 내 모습이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살을 빼는 것도 다른 친구들이 살을 빼라고 하니까 빼는 거는 나는 그거는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 내가 내 모습이 예쁘다고 한다면 굳이 살 빼지 않아도 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생각해도 조금 내가 나 자신을 막 관리를 못해서 막 살이 찐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그닥 좋아 보이지 않아서 계속 놀림을 받는다 라고 하면은 우리 배다리가 살을 빼야죠. 그런데 친구들이 돼지라고 놀리는데 자존심이 상하고 막 화내면 속 좁은 애 취급당할 것 같아. 근데 배달아 무시해. 괜찮아. 그런 애들 우리 배다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 안 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알겠지? 나중에 배달이 잘 되면은 배다리가 잘 되면은 다 와가지고 배다리가 이따만큼 뚱뚱해져도 우리 배다리한테 야, 너 왜 이렇게 예쁘냐? 라고 얘기할 애들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 배다리가 너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무 살이 쪘다 싶으면 살을 좀 빼보세요. 오케이? 다음 질문. 유학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네. 자, 다음 질문. 이런 식으로 이 질문을 하면은 이제 쓰잘데기 없다는 소리를 저한테 듣는 거예요. 당연히 유학 갔다 오셨어요? 하면은 네. 이렇게만 얘기하고 이제 끝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디 유학을 갔다 왔어요? 뭐 요렇게 물어보던가. 그것도 아니야. 그래도 내가 오늘 첫 질문이니까 봐준다. 저는 캐나다에 1년이 있었고요. 중학교 2학년 때. 그 다음에 대학교 때까지는 미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캐나다 유학하려고 IELTS 준비 중인데요. 캐나다 유학을 추천하시나요? 이러는데, 자, 제가 이 유튜브에 여러분들 컨설팅 이제 했었던 그런 영상들이 다 올라가 있는데요. 그거를 자세히 보시면 유학에 관련된 질문들이 꽤 많아요. 상당수가 있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전 유학을 그냥 아무렇게나 추천을 하진 않습니다. 유학이란 거는 여러분들이,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유학이란 거는 뭐랄까, 내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볼 수 있도록 나의 시각을 넓히고 시야를 넓히러 가는 데가 유학이기 때문에 저는 캐나다도 좋고 미국도 좋고 다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내가 뭘 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유학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어떤 종류의 유학을 가야 되는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그거를 듣고 사실은 컨설팅을 많이 해줬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을 하신 분은 왜 유학을 가려고 하는지, 그 다음에 유학을 가서 뭘 배우려고 하는지, 앞으로 내가 하려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면 더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현재 26살, 이번 상반기 공채로 신입사원입니다. 제 원래 꿈을 위해서 퇴사 후에 영어 or 중국어 공부를 통해 무역 or를 자주 쓰네. 무역 or 종합상사에 취직하고 싶대요. 오케이. 현실적으로 영어를 꾸준히 더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제2 외국어를 배우는 게 나을까요? 현재 토익 900에 토스 7입니다. 중국어는 왕초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한국에 있는 분들 치고는 토익 900에 토스 7이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26이고, 지금 이미 공채로 신입사원이 됐고, 근데 꿈이 뭔데요? 자, 이거 질문하신 분 어디 계세요? 이거 질문하신 분? 아, 카쿄님이야. 카쿄님은 꿈이 뭔데요? 일단 꿈부터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꿈이 뭐예요? 아, 제 과가 무역이라서 무역회사나 상사에서 국내 영업 또는 선사관리 같은 거를 하고 싶네요. 상사맨도 꿈이고요. 그러면 저는 중국어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왜냐면요,
저는 원래 기본적인 제 생각은 뭐냐면요. 어떤 한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 분야를 가지고 영어 정도만 하면 세계에서 노는 데는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세계에서 노는 데 문제 없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통역사를 붙여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언어에 대한 거는요. 왜냐면 우리가 모든 언어들을 사실 다 배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21세기에는 앞으로는 더 커질 거예요. 중국 시장은 더 커질 거예요. 사실 제가 유학을 했을 때만 해도 영어면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도 물론 영어를 잘하면 영어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는 하지만 중국어는 앞으로의 시장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지금 제가 청소년 그 세계 청소년 문화교류 엑스포라는 거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솔직히 제가 잠을 잘 못 자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저도 한 9월 달부터 중국어 공부를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어를 배우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동의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질문에서의 좀 뉘앙스가 틀린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질문을 보면 영어나 중국어 둘 중에 하나야. 그죠? 왜 두 개를 안 하지? 왜 영어랑 중국어 두 개 다 공부해요? 놓칠 수 없는 거예요. 놓칠 수 없는 거니까 두 개를 다 해야 돼요. 시간이 모자라다고? 시간이 모자란 건가? 정말로 정말로 시간만 모자란 거겠죠? 어쨌든 저는 영어랑 중국어 두 개를 다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21세기의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신입사원이라서 시간이 모자라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저희 중딩이, 그 다음에 고딩이, 그 다음에 우리 대딩이들한테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중딩이, 고딩이, 대딩이들한테 꼭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뭐를 하고 싶은지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만두지 말라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항상 난 이거를 해야 되겠어. 그냥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하는 일들을 그만둬야 되겠다 싶은데 저는 우리 중딩이, 고딩이, 대딩이들한테 꼭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지금 하는 일을 100%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획한 후에 그 계획에 대한 확신이 들면 그때 액션 플랜을 취해도 전혀 늦지 않다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해요. 문제는 뭐냐면 먼저 그만둬. 그러면 시간이 많다고 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시간이 많다고 해서 내가 꿈을 위해서 내가 꿈에 대해서 찾아본다? 아니거든요.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오히려 시간을 더 못 쓰는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히 조언을 드리자면 일단은 퇴사하기 전에요. 일단 내가 앞으로의 전체 그림을 어떻게 그려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확실한 구체적인 플랜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캬큐님이 어제도요, 오늘도요, 저녁 6시에 퇴근했고요, 1년 계획은 세워놓았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했는데 저는 적어도 한 2년, 3년은 버텨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회사가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꿈의 방향에 맞다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저녁 6시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주말에? 근데 캬큐님, 저희 유튜브에 보면은 마윈 회장 특집편이 있어요. 마윈 회장의 연설을 가지고 저희가 영어 컨텐츠를 진행했던 때가 있어요. 그 마윈 회장의 연설을 보시면은 조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지금은 돈을, 그리고 우리가 편안한 직장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나이대, 20살의 나이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있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회사인지, 그리고 정말로 여기에 있는 보스가 정말로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는 회사인지를 먼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그 회사에서 많이 배울 수 있다면, 그리고 이 회사에서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방향에서
방향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면 피곤하고 힘들어도 저는 버티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도 사실 지금은 많이 자야 4시간이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 2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하지만 제가 해야 될 게 확실하고 지금 제가 27인데 27의 나이에 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제가 집중하면서 시간을 분배하면서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캬큐님 한번 구체적인 플랜을 세워서 내가 앞으로 세계적인 사람이 되면 이거보다 더 바쁠 수 있어요. 앞으로 더 바빠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세계를 무대로 뛸 지도자라면 앞으로 분명히 바빠질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잖아. 그러면 앞으로 더 바빠질 거면 이렇게 바쁜 일정 속에서 나의 리듬을 찾아내는 훈련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게 뜬금없이 이렇게 이상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전 이 이상적인 얘기를 현실로 사실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나의 꿈에 대해서 조금 로드맵이 조금 확실했으면 좋겠어요. 그 로드맵에 지금 있는 회사가 나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이냐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후에 내가 이 회사를 다닐지 아니면 꿈을 위해서 어떻게 도전할지에 대한 이 플랜을 실행할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울증 극복 방법을 아시나요? 어떤 일을 계기로 너무 무기력하고요. 모든 마음먹기부터가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자, 어떤 일이 계기인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이렇게 우울증 있는 친구들도 되게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데요, 우울증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우울증은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우울해야지! 하고 우울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울증은요, 내가 우울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계속 지속되다가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그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내 상태가 그렇게 된 거를 먼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자꾸만 무기력해지고 자꾸 무능력해지는 내 상태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대한민국의 거의 60% 이상이 진단받지 않은 우울증을 가지고 산대요. 정말로 진단받지 않은 우울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대요. 말은 안 하지만, 그리고 내가 우울증인지 모르지만 이미 우울증의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랑도 좀 관련이 된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뭘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내가 내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인데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까 얘기했던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냥 사회에서는 계속 나보러 돈을 벌어야 된대. 사회에서는 계속 나보러 안정적이어야 된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를 찾는 시간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 극복 방법의 시작은 나를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우울증은 나를 먼저 찾는 그 작업이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정신병원에서 실험을 한번 한 거예요. 시간만 나면 발작을 하고 막 정신병이 돌아가지고 막 미친듯이 막 사이코처럼 있는 환자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극한의 막 노동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저녁에 발작 이런 거 없이 그냥 정신병자들이 다 골아 떨어져 자더라 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건 뭘 얘기를 하냐면 정신병이 일어나는 것도 결국에는 시간이 많고 잡생각을 계속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 여유는 이런 꿈, 구체적인 비전,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더 깊게 파고들기 위해서 여유가 필요한 거지, 쓰잘데기 없는 고민과 생각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그거에 더 여유가 있게 이렇게 되면
점점 그거에 더 생각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는 당장 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당장 무기력하고 모르겠어. 이렇다고 한다면 삶을 조금 바쁘게 보내보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둘 중에 하나야. 굉장히 나에 대한 그런 그림이 전혀 없는 사람이거나 삶이 너무너무 지금 시간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가지고 목표가 조금 뚜렷하게 이렇게 보여질 수 있도록 내가 뭘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그리님이 목표가 뚜렷하면요 조금만 좌절돼도 쉽게 우울해지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아니요? 여러분들 이런 굉장히 명언이 있어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이 명언을 읽었는데요. 성공이란 건요 실패하고 실패한 후에 더 이상 실패를 할 수 없을 때 성공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저는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목표를 세우고 모두가 그 목표를 이뤄내면요 누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비록 그거를 이룰 순 없더라도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나를 계속 넓혀가는 게 나 자신과의 경쟁이 필요한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히 중딩이 고딩이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중딩이 고딩이한테 꼭 경쟁하는 거 아니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남이랑 경쟁하지 말라고 해요. 경쟁하지 말고 나 자신이 계속 발전되고 있는지 나 자신과의 경쟁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을 여러분들이 한번 되새겨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패를 거듭해서 더 이상 실패할 수 없을 때 성공하는 것이다. 이런 말도 있더래요. 자, 우리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수의학과로 진학 후에 캐나다 대학교 중 수의사 보조학과로 편입을 하고 싶은데 편입하는데 쉬운 방법이 있나요? 라고 했는데 편입하는데 쉬운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성적 잘 받고 에세이 잘 쓰고 자기소개서 잘 쓰고 그리고 그 학교에 맞는 비전과 인재상을 갖추면 편입하기는 쉽겠죠. 근데 그냥 단순히 편입하는데 쉬운 방법이 있나요? 라고 했을 때는 이거 이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네요. 조금 더 편입을 하기 위해서 뭐 준비를 해야 될 게 뭔지 뭐 요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영어를 기본적으로 처음 접하면요 어떤 식으로 먼저 접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제가 영어 컨텐츠 진행을 할 때에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한국에만 계신 분들이라면 영어를 딱 시작할 때 문법을 배우고 단어를 외우고 그 다음에 독해, 리스닝, 뭐 라이팅 이런 식으로 배우죠. 저는 일단 언어를 배우는데 가장 키는 흥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성문, 기초, 영문법 그거를 떼는 방학 프로그램만 있으면 힘들어 죽겠어. 중학생밖에 안 되는데 그 문법 단어가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배워도 모르겠고 안 배워도 모르겠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영어 컨텐츠를 할 때는요 문법에 상관없이 하는 영어 컨텐츠를 저는 문법을 얘기한 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틀려도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틀려도 된다라는 생각이 쉽게 못하는 것 같아. 특히 한국에서 오래 살았던 친구들은요 틀려도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영어를 기본적으로 처음 접하면 어떤 식으로 접하는 게 좋을까요? 했는데 영어에 대해서 한번 파고 들어본 적 있어요? 내가 뭐 팝송을 통해서 영어를 배워봤다던가 아니면 내가 뭐 미드를 통해서 영어를 한번 배워보고 싶었다던가 아니면 나는 그냥 외국인들이랑 손짓 발짓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을 좋아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